아니 맞아. 자, 132쪽으로 가서 이거 진도 나간 다음에 우리 오늘 그 빨간 책도 131까지 두 장 다 찍어야 돼요. 131까지 앞에 안 돼 있는 거 없나 잘 봐봐. 없어야. 아저 채점. 없어야 정상이지, 없어야. 채점 안 한 게 있긴 한데. 채점 안 한 게 있어? 네. 그럼 정상이 아닌데? 아니. 비정상인데? 아 근데 맞을걸요? 안 맞아요. 그래. 여기 왜 안 했지? 자, 우리 132쪽을 봅시다. 132쪽에 보면 여기 원래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레벨 3 우리 스텝 3는 빼고 했었잖아. 아. 그럼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3번 문제. 이거 이제 정비례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정비례 하면은 딱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 식의 모양이 있죠. 정비례 하면 어떤 모양이 생각나야 돼? y는 ax. 그치? 요런 식이 딱 생각나야 되고 반비례 하면은 어떤 모양이 생각나야 돼? y는 x분의 a. 요런 식이 딱 생각나야 되지. 근데 이제 그 정비례, 반비례 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3번 문제를 보면 y의 2배가 x 플러스 3에 정비례한다.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 y의 2배가 x 플러스 3에 정비례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정비례 하면은 y는 ax 이런 걸 떠올려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의 정비례라는 건 당연히 x와 y가 정비례합니다 이런 뜻이잖아. x와 y가 정비례합니다 라고 하면 y는 ax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럼 지금 상황은 뭐냐면 y의 2배가 x 플러스 3이라는 애하고 서로 정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y의 2배를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 뭐라고 쓰면 돼? y의 2배 2y 아니야, 그치? 2y. 그러면 자 y의 2배 이 부분을 우리가 2y라고 쓰면은 2y가 x 플러스 3이랑 정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아까처럼 표현해 본다면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2y가 x 플러스 3이랑 그냥 똑같다 하면 안 되죠. 여기서도 x랑 y가 정비례한다 그러면 y가 한 다음에 x 앞에 어떤 숫자 하나 붙이고 같아요 라고 해야 정비례죠. 그죠? 그럼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도 2y가 한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3 써주고 대신 그 앞에다가 뭘 하나 붙여요? a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2y라는 값이랑 x 플러스 3이랑 정비례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은아, 소은이랑 희윤이가 정비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은이랑 희윤이가 정비례합니다. 이름에 대해 붙이면 그렇죠. 그러면 소은이는 희윤이 곱하기 누구다? A다. 이렇게 하면 이게 소은이랑 희윤이가 정비례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소은이랑 희윤이가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소은이는 희은 분의 그렇지. 희윤이 분의 A 이렇게 쓰면은 이게 소은이랑 희윤이가 반비례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금 바꾸면 이런 모양의 식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써주고 근데 x가 5일 때 y가 6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몇 컴마 몇을 대입해라? 5,6이라는 점을 방금 찾은 관계식에다가 대입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쵸? 그럼 A가 나올 거야. 원호가 불러봐. 식이 어떻게 돼? 3을 x에 저거 대입. 당연히 앞에 거를 X에 대입하는 거고 뒤에 걸 Y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x 플러스 3을 응. 5라고 해야 돼요? 아니지. X에 5를 넣는 거고 Y에 6 넣는 거야. 8에 좌변부터 불러줘. 좌변부터. 12는 12는 8a 8A. 그럼 A가 얼마? 8분의 12 약분하면 2분의 3 2분의 3.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여기 A 자리에 집어넣고 요 식을 다시 한번 써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2y는 2분의 3 괄호 x 플러스 3
이렇게 그대로 a 값만 찾아가지고 써주고, 그럼 이제 마지막 할 일은 y가 3일 때 x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마지막 완성된 식에다가 y 자리에 소은아 얼마를 넣을까? 3을 딱 넣고서 이때 x가 얼마인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에요. 그죠? 방정식. x에 3집, y에 3집 넣으면 이쪽이 6 되는 거니까 6은 2분의 3 괄호 x 플러스 3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계산이 편할까? 나 같으면 3분의 2를 곱하겠어. 양변에. 그치?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6이 바로 얼마가 돼요? 4가 되고 이쪽은 6이 없어지니까 이것만 남잖아. 그래서 4가 x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x가 몇이 돼? 1 되겠지. 1. 그치? x는 1.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그럼 당연하죠. 항상 수학은 앞에 배운 것들의 누적이에요. 앞에 것들이 쌓여가지고 뒤에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기초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 학년 때 해야 될 걸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막 열심히 잘 하고 싶어도 잘 안 돼. 그 학년에 필요한 것들을 꼭꼭 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3쪽으로 가서요. 133쪽에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 이거는 약간 좀 그 생각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점의 좌표들을 다 말을 해줬어요. A의 좌표는 2,0이라고 했고, B의 좌표는 6,0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0,6이고 D의 좌표는 0,4야. 그러면 희윤아, 이거는 지금 요런 선분의 길이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4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요쪽 길이는 얼마예요? 2라는 걸 알려주고 있지, 그치?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요쪽 삼각형, 이 PAB라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이거를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가, 여기가 높이가 되죠, 그죠? 여기를 우리가 높이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삼각형, 요 초록색 삼각형에서 요거를 밑변으로 본다면, 소은아 이때 높이 어떻게 재는지 알죠? 이걸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는 어떻게 찾아야 돼? 요 밑변에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점 P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저기가 어디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높이가 이건가? 아니죠. 높이는 무조건 그렇지. 이렇게 밑변과 수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요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이 빨간 삼각형의 높이, 요 빨간 삼각형의 높이를 이거 뭐라고 할까? 희윤아 문자 하나 얘기해봐.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문자 하나에 고민을 해요. 아니 ABC는 안 되고 XY가 안 되니까 N. 여기를 N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하나 불러봐. 여기는 뭐라고 할까? M?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정하면 이 길이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P라는 점의 좌표를 쓸 수 있죠. 여기 몇 컴마 몇이라고 표현될까? 지금 상황에서?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M, 이게 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P점의 좌표가 M, N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니까 요 삼각형, 요 빨간 삼각형이랑 초록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넓이를 생각해 보면 빨간 삼각형의 넓이는 원호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높이가 n 4n 더하기 6대. 그렇지. 그러면 2n이지. 그러면 소은아, 요거 초록색 삼각형, 요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2 곱하기 m. 그지? 그럼 결국 뭐만 남아? m만 남아. 그러면 2n하고 m하고 서로 어때요? 같아요. 이런 상황이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P점의 좌표를 m, n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요 m이라는 녀석을 뭘로 바꿔도 괜찮다? 2n으로 바꿔도 괜찮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2n, n 이런 거죠. 그지? 그럼 다 됐다. 자, 이 점의 좌표를 요 식에다가 뭐 해볼 수 있을까?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요 P라는 점이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n은 2an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양변을 n으로 어떻게 해도 돼? 지워도 돼. 그치? 양변을 n으로 나눠도 돼. n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2a는 1 이렇게 될 테니까. a는 몇이다? 2분의 1이다.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랄까 감이 있으면 그냥 그림을 잘 보고 여기가 밑변이 4인데 여기가 밑변이 2야? 그럼 이 길이랑 비율이 2대 1일 테니까 n이 2분의 1이겠네 이렇게 때려 맞출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정확한 식으로 좀 풀려면은 과정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아니, 할 수 있어. 소금물 문제. 자, 소금물이 이게 왜 9번. 아니 소금물은 어디든 나올 수 있어. 어디든. 귀엽다 진짜.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지는 게 에이,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또 나와요. 왠지 수학식이 소금물이 진짜 안 나와. 소금물이 빠졌다면 막 막 합금 막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퍼센트에 관련된 문제. 그 나오잖아요. 몇 퍼센트 줄였고 여학생. 그러니까 퍼센트에 관련된 문제 제일 대표적인 게 소금물이기 때문에 소금물이라는 게 안 나온다고 해서 이 유형 자체를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자, A%의 소금물 Xg에 B%의 소금물 Yg을 섞어서 C%의 소금물이 되도록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이거 그냥 X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써보자. A%의 소금물이 Xg 있죠. A%의 소금물 Xg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소금물 Yg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지금 섞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어떤 소금물이 만들어졌냐면 C%의 소금물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몇 g이 만들어졌다고 해야 돼? 당연히 이 두 개를 섞은 거니까 X 플러스 Y g의 소금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식을 세울 거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같다. 이런 느낌으로 소금의 양을 그대로 써보면, 여기 안에는 소은아 소금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그죠? 100분의 A X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분의 B Y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쪽은 100분의 C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만 딱딱딱 뽑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잘 정리해가지고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Y는 뭐시기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양변 얼마 곱할까? 100을 곱해요. 100 곱하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졌어. 그러면은 우변에 있는 것들을 분배 법칙을 해주면 CX 플러스 C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목표가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Y가 붙어있는 애들은 왼쪽으로, Y 없는 애들은 오른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원호야, BY 뒤에 누가 붙을까? BY 뒤에다가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CX 빼기 AX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이런 걸 어떻게 써야지 우리가 Y는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Y가 두 개가 있던 게 하나가 되거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그러면은 보기 좋게 C-AX 이렇게 만들게.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해주면 이 모양이 된다. 뭘 해주면 될까? 양변에 B-C로 나눈다. 그쵸? Y는으로 만들고 싶은데 Y 앞에 B-C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얘를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주는 거죠. 얘가 Y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은 Y만 남을 거고 이쪽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B-C분의
C-A x 이렇게. 그죠? 이게 답입니다. 답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치 y를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 12번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12번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생각보다 쉬운 문제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하면,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그러면 그 직선이 어떻게 그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2등분하지?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그어줘도 돼? 점을 지나가요.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만 하면 요렇게 긋든 뭐 요렇게 긋든 뭐 요렇게 긋든 다 이 원의 넓이 2등분 하잖아요. 그러면 직사각형도 있잖아. 직사각형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직사각형의 중심 있죠. 중심. 그 중심을 지나가게만 그으면 무조건 2등분이 되거든. 그럼 우리는 그 이 직사각형의 중심을 찾으면 되는데, 중심을 어떻게 찾냐? x좌표 지금 1과 5 보이죠? 1과 5의 어디? 딱 중간. 1과 5의 딱 중간이 얼마게? 몇이? 1과 5의 딱 중간. 4.5. 야, 2.5는 0과 5의 중간이잖아. 그럼 1.5. 4. 아이, 3이지 3. 중간을 찾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원우야, 니 키와 내 키의 중간을 찾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니? 네? 니 키와 내 키의 딱 중간이 얼마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겠어? 모르겠어? 니키와 니키. 중간이? 중간이 다른 말로 하면 평균인 거잖아. 네. 니 키와 내 키의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 더한 다음에 이기는. 그렇지. 더해갖고 반 나누면 돼. 그럼 지금도 1과 5의 중간을 구한다. 그러면 1이랑 5랑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 무조건 중간이 나와요. 그럼 이쪽 5와 3의 중간 당연히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해당되는 선 이렇게 그으면, 자, 여기가 y가 4인 지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이 만나는 요 포인트 있지? 여기가 지금 몇 컴마 몇이겠어? 3,4고, 그 말은 이 3,4라는 점을 지나가도록 직선을 그으면 무조건 이 직사각형이 반으로 잘린다는 거예요. 넓이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잘라도 넓이가 반으로 잘리고, 뭐 이렇게 잘라도 넓이가 반으로 잘리고,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게 직선 그으면 다 반으로 잘리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 답 찾는 건 쉽죠? 문제에서 지금 이 y는 ax라는 직선이 얘의 넓이를 2등분 합니다 그랬으니까 그냥 소은아 3,4를 지나가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그럼 어떻게 할까? 3,4를 대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4는 3a가 되는 거니까 a는 3분의 4, 이게 답이에요. 근접해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중앙을 지나가게만 해주면 된다. 그게 포인트야. 중앙을 지나가게만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35쪽으로 가서요. 135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15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정비례, 반비례 단원을 하면서 충분히 만나봤을 만한 상황이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냥 바로 고를 수 있거든요. 15번? 문제를 한번 읽어봐봐. 네? 문제를 한번 쭉 읽어봐봐.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우리가 무슨 관계를 배우면서? 반비례를 배우면서, 그쵸? 반비례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비례 그래프가 있을 때, 이 반비례 그래프에서 내가 사각형을 요렇게 그리든 아니면 사각형을 뭐 요렇게 그리든, 자, 소은아, 이 사각형의 넓이에 변화가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없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상황처럼 내가 이 넓이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P점을 움직이면 결국 이 P점은
반비례 그래프 위에서, 그러니까 반비례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1번부터 5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반비례 그래프, 1사분면 위에 있는 반비례 그래프를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뭐야? 5번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너무 쉬워. 너무 쉽지. 그 얘기한 거야 약간. 근데 왜 원우야 넓이가 변하지 않을까? X, Y는 A라서.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반비례 함수를 y는 x분의 a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뭐 x1, y1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점의 좌표 여기를 x2, y2 이렇게 잡고 핑크색을 x3, y3 이렇게 잡으면 소은아 이 세 점은 모두 다 이거 위에 점이죠. 그러니까 세 점 다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대입을 할 수 있지. 그러면 빨간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y1은 x1분의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양변에다가 x1을 곱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X1, Y1은 그치. a가 되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요 빨간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요? a가 돼요. 이런 식이고 마찬가지로 x2, y2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x2 곱하기 y2가 또 a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그려져 있는 모든 사각형들의 넓이는 다 요 값으로 똑같다. 그치? 그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어디까지 줄 거예요? 오늘 136까지. 아 너무 많네. 선생님도 있잖아요. 예. 1학년 수업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고 안 하시는 안 하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이제 학원에 왔죠. 네? 와서 진짜요? 수업은 안 하고 이제 성적 조사하고 그다음에 성적 조사한 거 가지고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하세요? 나는 근데 아직 내일 시험 보는 애가 한 명 있어요. 아, 그리고 지난주에 시험이 끝난 애가 또 한 명 있어요. 에? 시험 왜 이렇게 일찍 봐요? 발고기 시험을 빨리 봤거든. 지난주에 시험이 끝나버렸어. 진짜? 그래서 그렇게 좀 시험 기간이 좀 다른 친구들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 수업하고 지금 첫 수업이에요? 지금 첫 수업이죠? 근데 회경중은 어제 수학 시험 같이 하나요? 회령중? 그치. 아니 기말고사가 중요해요. 아니 중학생? 회령 아니 저희 중요하지? 학교에서 망했다고 들렸는데. 회령? 네. 아니, 시험 문제 항상 어려웠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어려운 거고 공부를 어떤 제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입장이에요? 거야. 아니, 시험 문제 어려웠어요. 우리 중3 P반이 지금 9명이거든요. 중3 P반이 9명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9명 수학 점수의 평균이 97.6이에요. 그 다음에 중3 S반이 바로 아랫반 중3 S반이 13명이거든요. 13명인데 한 명은 아직 시험을 안 봤고 12명이 시험 봤는데 12명 평균이 93.5였나? 아니 저기서는 100점 없어요. 2.5였나? 중상 그래. 있어요. 여기 100점이 4명 있고 여기 100점이 3명 있어. 그럼 저 사람들 피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시험을 100점 받는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학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야. 그럼 여기 중3 P반에도 100점 받은 애가 4명 있고 막 95점, 96점, 97점 막 이런 애들이 한 4, 5명 있거든. 그럼 100점 받은 애가 95점 받은 애보다 잘하냐? 아니에요. A반은요? A반은 요반은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지금 조사된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요반 지금 6명 있거든요. 지금 조사된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65점. 아이고. 차이가 확 나죠. 물표 확 차이가 확 나요. 확나요? 그렇게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 문제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점 B를 출발하여 C를 거쳐서 D까지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 P라는 점이 이동하고 있는데 얘가 B에서 출발해가지고 C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꺾어가지고 D까지 간대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그때 이 P점의 거리를 X, 그때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Y, 이렇게 정의했을 때 X에 대한 Y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할 수 있겠죠? 출발을 B에서 했기 때문에 B에서부터 지금 P점의 위치까지 여기를 X로 잡을 건데,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이고 여기가 x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OX 5x지. 그럼 여기까지는 되게 간단해. 이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y가 5x란 얘기 아닌가? 네. y가 5x?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례 그래프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0,0에서 출발해가지고 y가 5x니까 x가 1 됐을 때 y가 얼마 될까? 5 되겠지, 그지? 그래서 1,5를 지나가는 여기를 지나가는 정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쭉 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 P라는 점이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때부터는 P가 이제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지? 맞죠? 그럼 P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까? P점이 여기 있을 때는 삼각형 ABP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ABP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P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더 간다고 해서 혹은 여기 전에 뭐 P점이 여기 있었다고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거나 점점 좁아지나? 이거는 P점이 여기 있든 P점이 옆에 있든 P점이 여기까지 가든 삼각형의 넓이가 계속 어때요? 계속 얼마로 일정하죠? 지금 이 파란 삼각형의 넓이 얼마일 것 같아? 이게 잠깐만 50X 그러네 50x네 50x 그럼 여기가 1,50이라고 해야겠다 그죠? 50이라고 해야겠네. 자 그러면은 얘가 꺾어져서 올라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C점을 지난 다음부터는 이 넓이가 계속 얼마로 일정하다? 아까 전에는 50x였잖아요. x에 따라 변했잖아요. 근데 이 P점이 C를 지나서 꺾어진 이후에는 자 P점이 좀 움직여도 넓이가 변해요 안 변해요? 넓이가 안 변하고 계속 얼마로 고정돼 있어? 시점을 보는 이 P점이 여기서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와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P점이 움직임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점점 늘어났잖아. 근데 P점이 이제 여기를 지나서 이제 이쪽으로 왔어. 이쪽 변으로 올라온 이후에는 P점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 삼각형의 넓이는 계속 똑같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똑같은 게 얼마로 똑같아? 50x가 아니야. 그냥 얼마야?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파란 삼각형 봐봐. 요 파란 삼각형의 넓이 딱 얼마예요? 50 50이지. 얘가 조금 옆으로 가가지고 P점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다 해도 얘의 넓이도 또 뭐예요? 또 50. 그러니까 자 P라는 점이 CD라는 선분 위에 놓여 있을 때는 자 아까처럼 넓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넓이가 어떻게 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그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x 값이 여기도 그럼 바꿔줘야 돼. 잠깐만. 10x 5 아니지. 아이고 잘못 썼네. 관계식은 그러니까 5x가 맞는 거고 여기가 10일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쵸? 아까 전에 이 넓이를 나타내는 식은 5x가 맞아요. 5x가 맞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냐면 x값이 10이 될 때까지 10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고 그 이후에 x값이 10보다 더 커졌어. P점이 이제 C를 꺾어서 올라갔어. 그때부터는 넓이가 50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끊어줘야 되냐면 여기서 끊어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20에서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20에서 띵 이렇게. 왜냐면 그 P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10c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10cm니까 P점은 총 20cm만큼 이동하고 끝나는 거거든. 여기서 멈추는 거거든. 뒤에서.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0,50이랑 20,50 요거 점 찍고 그 다음에 그래프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답이에요. 끝이에요? 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네, 그려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은 요거는 반비례 그래프인데 P점이 마이너스 3,-1이에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알려줌으로써 이 반비례 관계식을 찾으라는 거잖아.
일단 소은아 반비례니까 뭐라고 쓸까 식을? X분의 맞아요. 요렇게 일단 쓰고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지나가니까 이 점을 뭐 할까?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되니까 a가 몇이야? 3이죠. a가 3이에요. 그래서 y는 x분의 3 요런 반비례 함수가 있는데 요 반비례 함수에서 지금 요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렸어.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사각형을 요런 식으로 그렸을 때 자, 요 사각형의 넓이가 무조건 몇이랬죠? 요렇게 생긴 반비례 함수라면 무조건 3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무조건 3이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자, 내가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다. 그럼 얘 넓이도 3 아니야? 그 똑같은 거를 또 그렸다 여기다가. 또 그렸다. 똑같은 줄. 그럼 이 넓이도 3 아니야?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그대로 또로로로로 내린 거고 여기서부터 요 삼각형이 얘하고 똑같은 건 당연하잖아.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결국 아까 처음에 그린 삼각형이랑 똑같은 거를 4개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러면은 이 전체 넓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파란 거 하나가 3짜리였잖아. 3짜리가 4개 똑같은 거 붙어있는 거니까 요 빨간 삼각형의 넓이는 12가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몇일까? 6이겠죠. 그죠? 요 빨간 삼각형의 절반. 그래서 반비례 문제에서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어디다 점을 찍어도 그 점으로부터 수선을 내려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요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런 넓이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풀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132부터 136까지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아까 122부터였죠. 127까지 요렇게가 숙제. 너무 많네요. 너무 많이 봐. 근데 아까 3장이라고 그랬잖아. 주말 다니고. 너무 많아요. 주말도 아니고 11페이지. 너무 많아요. 영어지 않는데. 얘들아 너무 많아요.